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미국과는 커플링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장중에 특히 코땡땡 바이러스 이슈가 있었을 때에는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와 시장이 굉장히 장중에 커플링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중국 시장이 오전 10시 반에 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전후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변동성이 강한 그런 부분도 매매에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미국 시장이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외국인들의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영향을 좀 덜 받았던 것 같고요. 다만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했다는 점이 고무적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을 계속 유지해줬고요. 719.89포인트로 잘 지켜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선은 다시 돌파를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그림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코스피 한번 볼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2000선을 다시 복귀해줘야만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보시면 이게 외국인 누적 순매수 그림이거든요.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현재 계속 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환율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들이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코스닥 복귀는 조금씩 더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시면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44원 정도 좀 높은 편이에요. 1220원 정도까지 있을 때 괜찮았는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높아지면서 조금 불안한 느낌이 좀 있고요. 아울러 투자하시면서 참고하셔야 될 증시자금은 말씀 계속 드렸지만 신용융자 금액이 10조를 넘어갔기 때문에 개인 신용융자가 10조 정도 넘어가면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융자 금액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현재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신용융자의 금액은 10조가 넘어갔고 그건 그만큼 투심이 좀 개인들의 투심은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고 그에 반하여 외국인들은 오히려 탈코리아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탁금은 어찌됐건 뭐 한창 높았을 때보다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상당히 40조 가까이의 자금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수의 상승에 견인하는 소위 말하는 그 동학 개미 운동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가시화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신다면 감안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종목별로 많이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종목별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그리고 손실률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당일에 물론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호가 그리고 차트를 보고 분봉을 보고 들어가셔서 잠깐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그런 방식도 당연히 유효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상승하다가 약간 멈춰있는 종목들에 그리고 이슈가 사려는 종목들에 들어가서 그 종목에서 수익을 조금 따먹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당일에 너무 많이 상승해서 꼭지를 잡은 그런 종목에 들어가시는 건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래 대금으로 보면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은 카카오, 삼성,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삼성전자, 뭐 네이버, 그죠? 파미셀, SDI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상위를 좀 차지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반도체 관련된 주도 그렇지만 사실상 시세를 준 카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래대금이라든지 또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뭐 7위 정도 됐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가파른 성장 추세입니다. 거래대금 6천억 가까이 나왔으니까 대단하다고 보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언택트와 연관된 종목들이 시장을 많이 뒤흔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광통신, 에코포비엠 종류별로 다양한데 역시 그 다양한 종목들을 꼭지에 잡지 않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들어가서
제 생각에는 수익 매매하는 것이 최근 시장에서는 좀 괜찮은 방법이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뭐 종목별로 테마별로 순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남선알루미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지켜보고 싶습니다, 움직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남선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이낙연 전 총리 현 국회의원의 남동생에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 제가 썸네일에도 써놨죠. 그렇지만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테마주들은 원래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연결해서 어떤 뭐 인맥 관련해서 가는 종목이 많고 또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게 총선이건 대선이건. 근데 이낙연 전 총리 현 국회의원 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일봉상으로 굉장히 우상향의 그림입니다. 물론 1년 내내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들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금 당대표 1차적으로는요, 그리고 당대표가 지나서 2022년 총선까지도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적절한 시점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노리고 좀 버텨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의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이제 보니까 정말 장기 이평선까지 떨어지면 이 구간에서 잡으면 상승이 거의 답보가 되잖아요. 확실시 되니까요. 한 달 정도 버티면.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때 남선알루미늄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낙연 총리의 동생분이신 이계연 전 고문이신가요? 현 고문 전 회장님이시죠? 그 남선알루미늄의 그 자회사인가요? 거기 아마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 사퇴하셨죠, 사퇴. 그러는 바람에 이게 그냥 개파락 떨어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내리 꽂았습니다. 근데 조정을 겪고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겪고 다시 2,700원대에서 7,900원대까지 불과 4개월 만에 3배 갔습니다. 엄청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에 관심을 쏟으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불륜저 밴드, 그리고 기준이 되는 이 캔들을 보고 주로 매매를 하는데, 물론 장중에는 호가를 좀 봅니다만,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상승을 주기 바로 전 이 양봉에 아래와 위를 그어놓고 보면 이 아래를 다시 복귀하고 나서부터는 약간 눌렸습니다만 금액상 5,000원대를 깨지 않았습니다. 아마 얘가만이 다시 5,000원대를 깨지 않고 내려온다면 저는 그때 추매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6,000원대에서 얘가 지금 6,300원 정도거든요. 지금 6,170원 왔고요. 이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비교하면 많이 올라왔어요. 1,000원 이상.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게 조금 키워보면 3일평선대 위에서 마감했거든요. 보통은 급등주를 언제 파느냐, 또 언제 홀딩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평선상의 3일선, 5일선에 깨지 않고 가는, 정말 안전하게 가려면 3일평선 깨면 바로 팔아버리면 되고, 아니면 5일평선에 눌릴 수도 있으니까 5일평선 깨지 않을 때까지 좀 보유하는 그런 관점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현재 3일평선 위에서 있고 약간의 눌림이 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5일평선을 한번 터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터치해주면서 상승을 하는 그림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때의 요 그림 보시면 이틀 정도 조정 주고 다시 또 이렇게 틀어주면서 상승은 나왔거든요. 물론 같은 방식으로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5일평선을 깨지 않고 3일평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간 눌리면서 눌리면서 약간 5일평선 터치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 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그때가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32평선 상으로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32평선 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정말 조정 구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해서 이 6,000원대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차트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우측으로 가로 횡보 조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횡보인 상태에서
좀 이렇게 조정받다가 튀어 올라가는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기업 정보상으로 매출도 나쁘진 않고요. 물론 단기순이익이 높진 않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뭐 매출액은 3천억 이상 나오지만 실제로 다 차뛰고 포뛴 단기순이익은 뭐 200억 가까이밖에 안 돼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뭐 아주 나이스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아주 최악의 그냥 막연히 최악의 어떤 테마주에 속하는 그런 주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신용융자가 10조가 넘어갔어요.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근데 이 종목의 신용융자가 잔고가 지금 9%가 넘었습니다. 잔고가 9.63%다 라는 거는 그만큼 개인들이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10%가 넘어가고 8%가 넘어가면 잔고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과연 보내줄까 한번 슈팅을,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주 높은 수익률을 원하고 가기보다는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짧게 슈팅 나올 때 수익 실현하고 다시 눌릴 때 잡는 좀 그런 방식의 매매법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뭐 당장 내일 제가 생각했던 대로 받쳐주고 올리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5위평선 깨고 눌려버리면 당연히 매매 타임은 아니겠죠. 왜냐면 잘못하면 일봉상으로 소위 말하는 뭐 쌍봉의 느낌으로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남선알루미늄 간다 들어가서 미리 잡으시는 것보다는 움직임을 좀 보면서 잡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매동은 현재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다만 한번 슈팅이 나오면 어쨌든 외인과 개인 이 두 주체가 움직여주는 종목이고 이 기관은 크게 재미를 못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번 주 지켜보시면 재미있는 그림 나올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뭐 시장에서 워낙 많은 종목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그냥 가는 종목들 갑자기 잡아가지고 수익 본다라고 하셔 물려서 그냥 계시지 말고 오히려 좀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 워낙 좋았던 종목들, 또 다양한 섹터 중에서 잘 나갔던 종목들 중에 눌리는 애들, 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보셔가지고 그런 애들 관심 종목 넣으시고 매매하시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종목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방송 마감하겠습니다. 매번 시청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푹 쉬시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미국 시장이 열리니까 좀 재미있는 시장에 참여하시면서 수익 꼭 보시는 그런 투자자분들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